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공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역사학자들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한국역사연구회 회원 등 233명은 어제 국민에게 드리는 경문이라는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라며 개탄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이 경문을 준비하신 하일식 한국역사연구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초행길에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좀 힘드셨죠? 예,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좀. 아무튼 이런 시간에 오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어제 경문을 다른 역사학자들과 함께 이제 발표하시는데요. 이걸 어떤 취지로 내시게 되신 것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이명박 정권 5년을 거치면서 보수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언론들이 스스로를 자기검열해서는 제대로 된 진실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전하기보다는 왜곡하고 사실을 다른 쪽으로 호도하고 그런 역할을 앞장서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보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TV 방송에는 특히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흔히 일어나는 여야 간의 정쟁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방송에서 언론에서 그렇게밖에 보도를 안 하니까 그 현실이 이제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이제 국민에게 드리는 경문 이런 형식을 통해서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이끌어 드린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태 본질을 알리고 우리도 국민의 일부 일원이니까 우리들의 분노도 표현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돼야 된다. 그런 요구 사항을 이제 제시했던 것입니다. 예. 근래 역사학자들이 실험 대규모로 성명을 낸 사례가 최근에 또 있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예.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이제 한 300여 명 넘는 역사학자들이 서명을 예. 하고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건 그때는 대학원생까지 다 포함된 이제 경우였고 예. 그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이죠. 저희들은 이번에 대학원생보다는 논문 발표하시면서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강사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들에게 한정해서 회람을 하고 서명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순식간에 200명을 넘어서서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그만큼 분노가 크다는 거겠죠. 예. 이번에 경문에 동참하신 분들은 대개 진보 성향 역사학자들로 보이는데요. 보수 진영 역사학자들의 움직임은 혹시 들으신 게 없으신지요? 글쎄, 정선생님 말씀대로 이번에 서명하신 분들이 진보 성향인가, 저도 사실은, 제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동양사 전공하시는 분, 서양사 전공하시는 분, 또 이제 저는 한국사를 전공하고 있지만 예. 또 시대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 아주 많은 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더니 평소 시국 관련해서는 잘 발언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던 분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진보 성향이라고 하기보다는 상당히 다양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번 사태에서만큼은 공감대가 일치하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진영 역사학자라고 한다면은 글쎄 흔히 제가 지금 쉽게 떠오르는 게 뉴라이터 예. 이런 쪽 인사들 이제 연상이 되는데요. 예. 글쎄 그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는 대화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던 분이었다면
이렇게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할복을 해서라도 항의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보수 쪽에서 예. 그런데 전혀 아무런 움직임이 없더군요. 예. 우선 경문을 뭐 자세히 보신 분들도 어제 어떤 매체들에서는 전문이 다 종개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혹시 못 보신 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번 경문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좀 간략히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언론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국가기관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들을 가지런히 예.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엄중한 범죄인가 또 말씀을 드렸고 예. 저희들이 더 중대한 범죄로 생각하는 것은 애초에 불법을 덮기 위해서 2차적으로 국가기밀을 공개하는 가공할 만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놀라움을 표현하고 분노를 드러낸 거죠. 예. 보자. 경문 제목에 말입니다. 하 교수님. 국민주권 유린, 국기문란 범죄. 아주 강하면서도 뚜렷한 이런 제목을 붙이셨던데요. 이런 일이 우리 근대 이후 우리나라에도 민주공화정이 수립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글쎄 뭐 잘 기억해낼 수도 없는 희귀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뭐 미개한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아직 발달되지 않은 미개한 국가에서는 뭐 더한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우리 가까운 수십 년 이전에는 선거 과정에서의 각종 부정과 그래서 뭐 쫓겨난 대통령도 있고 그랬는데 적어도 최근의 기억으로는 민주정권 10년 지나면서 과거와 같은 야만적인 선거 부정이라든가 정치 공작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우리는 경악했던 거죠. 이승만 정권 시절의 3.15 부정선거, 방금 하 교수님 말씀에서 쫓겨난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인데요. 이승만 시절의 3.15 부정선거와 이번 국정원 사건,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것이 더 중대한 부정선거라고 보시는지, 또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둘 중에서 더 중대한 범죄라고 꼭 하려라 그러면은 상당히 망설여지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학자들은 중대한 부정선거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형태가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 투표함을 바꾸치기 한다든가 그런 시기였다면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는 여러 가지 관권 선거하고서 검권 선거하고 그런 부정이 이제 횡행했죠. 근데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하고 SNS가 이제 활성화되니까 이제 저급한 댓글 공작한다든가 여론 조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정의 형태가 진화해 온 건데 그렇군요.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어떤 것이 더 가볍고 어떤 것이 더 무거우냐 그렇게 물으시면 저도 참 난감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이 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문은 시원찮았지만 하 교수님이 대신 답을 아주 명쾌하게 잘 해주셨고요. 국가 비밀을 수호해야 할 국정원이 국가 최고 비밀이라 할 수 있는 정상회담 대화로까지 공개하고 왜곡하고 이런 것은 또 그것이 혼자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함께 이를 통해서 지난 대선에 활용한 것 이런 것이 정상국가하고 법치국가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언급을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궤도를 벗어나 있다. 하루빨리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정상회담 대화록은 남북 간의 대화록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외국 정상과의 대화록이라고 하더라도 밀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으면은 그건 국가 최고 기밀이거든요. 그렇죠. 밑에 참모들도 핵심 인사들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기록이 차근차근 관리되면서 공개되는 것도 아주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금 상태인데 예. 그걸 어겼단 말이죠. 그것도 그 법을 어기는 방식이 또 법을 어긴 목적이 새로 집권이 유력한 그 여당의 후보자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그거를 왜곡 발췌 편집해가지고서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든가 이건 정말 닉슨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 도청해서 물러났던 것 그 이상으로 아주 엄중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냥 유출시킨 것만 해도 이게 정상국가 궤도를 이탈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편집해가지고서 유출해서 선거운동에 활용을 하고 나중에는 그 사실이 드러나니까 다른 거 물타기 하려고 전문을 공개해버리고 이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결과적으로는 자기네 불법을 덮기 위해서 반국가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참 경악할 일입니다. 아무리 급했다고 해도 민주당까지 또 명분이 있다고 해도 민주당까지 나서서 가세해서 국가기록원에 소장하고 있는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기로 국회에서 합의한 것은 이건 잘못된 결정 분명하죠.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도 이제 그 국정원 범죄를 듣기 위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선동 구호로 들고 나와서 이제 왜곡 고도를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 싶고 그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저지른 그런 이 파행적인 방향으로 야당이 따라가서 적어도 수십 년간 공개되지 못하게 돼 있는 국가 기밀 사항에 해당되는 30년간요. 이미 이제 전문이 공개돼 버리긴 했지만 원본에다가 얼마나 손을 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들이 또 어떤 조작을 가했는지 밝혀내고 싶은 심정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해서 안 될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법을 그 옛날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그랬었는데 법을 만든 그 입법 정신이 있고 그렇거든요.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기록하고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올바른 기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야당까지 나서서 합의하에 공개를 이제 하자 그랬는데 기왕에 그렇게 됐으니까 극소수 인원이 가서 이제 비공개적으로 열람을 하되 다시 한번 또 온 국민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반공개적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성숙되지 못한 모습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국정원 사건에서 비롯됐다가 그게 대화록으로 갔다가 NLL로 갔다가 이제는 대화록 공개가 위법이냐 아니냐 논란으로 해서 지금 국정원 사건 본질이 지금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야당이 그 점을 좀 제대로 짚어주고 오히려 국민들은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야당이 이제 국정원 NLL 대화록 이런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옛날 얘기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선시대 사관이 작성한 사초라고 하죠. 사초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왕도 보지 못했고요. 심지어 또 그 내용을 발설하거나 변조하면은 엄벌에 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를 교수님께서 한두 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지난 참여정부 때 그 국가기록물 관련된 법들, 그다음에 특히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들을 제정할 때 역사학자들이 자문을 하면서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서 국가기록을 관리했나 하는 것들에 대해 조언을 하고 그 교훈을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물론 아주 아름다운 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그 당시에 다 했던 거고 그 중에서 참고한 게 이제 조선왕조 실록과 실록 편찬하고 사관이 매일매일 국왕 뒤를 따라다니고 대신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받아 적고 한 것들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런 점을 충분히 참고를 했는데요.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예를 하나 들자면은 사관이 작성한 사초는 그 사관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이 죽고 나면은
이제 실록을 편찬할 때 집에 보관하고 있던 실록을 며칠까지 올려 보내라. 이렇게 이제 통고를 합니다. 한번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세조가 죽고 나서 예종이 이제 들어서서 세조실록을 편찬하려고 할 때, 예. 그때 사관이 자기 집에 민수라고 하는 사관이 자기 집에 사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사초를 자기가 애시당초 작성한 것에서 고쳐서 제출을 한 거죠. 예. 근데 운이 나빠서 그런지 고쳐 제출한 게 이제 들킨 거죠. 국왕이 직접 문초를 하는데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예. 왜 너 맘대로 고쳤냐, 그 엄벌에 처한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세조 때 이제 활약하던 신하들 중에서 양성지라든가 한명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 있는데 이 사관이 세조 때 그 양성지 이런 사람들을 대단히 비판적으로 사초를 작성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세조가 죽고 나서 사초를 상납하려고 하니까 실록을 누가 편찬하느냐 하면 양성지 이런 사람들이 실록을 편찬하고 자기 사초를 보게 된 거죠. 예. 그게 두려워서 미리 고쳐서 이제 갖다 냈는데 왕이 이제 문초를 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대답한 게 참 현실적이죠. 아니 곡피를 하고 사초를 고쳐서 벌을 받는 두려움보다는 지금 조정에서 버티고 있는 저 권세에 있는 대신들이 더 두려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야, 참, 사관답지 않네요, 그죠? 근데 뭐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일정 기간 공개되지 못하게 하고 또 국정에 참고할 수 있는 기록들은 따로 챙겨서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예. 등급을 나누고 공개 기간 또 공개 조건들을 엄격하게 규정을 한 거거든요. 예. 이게 국정원에 의해서 불법으로 유출되고 마구 이제 공개가 되고 이런 법 취지, 법 제도 자체 완전히 다 엉클어져 버린 거죠. 예. 아니 그때는 그런데 사초를 사관이 개인 집에 보관했다는 것은 조금 믿기지는 않네요. 비밀 유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누가 왕실 도서관이나 이렇게 보관한다면은 예. 보게 되거든요. 가능성도 예, 있죠. 그래서 사관들은 굉장히 자기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예. 누구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쓰려고 그러고 예. 국왕이 어떤 대신하고 혼자 1대1로 만난다 그러면 사관이 막 따라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니 개인적인 만남이다. 그러면 사관이 아니 왕과 대신이 만나는데 개인적인 대화가 어디 있느냐. 제가 들어가서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심지어는 그래서 어떤 태종 같은 사람은 여봐라 내 시대를 시켜서 저놈을 드러내라. 그래서 방 밖으로 끌어낸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계가 세고 자기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기록들 우리가 참 소중하게 실록으로 편찬이 돼서 보게 되는데 그 옛날 조상들로부터 얻은 기록 관리 전통, 지혜 이런 것들 참 지금 겨우 법에 반영했다고 생각해놨더니 여지없이 이제 허물어져서 앞으로 감당이 되려나 참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든 이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그런 공무직자들한테 예. 그런 사관의 그런 자세가 참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선진국일수록 사실은 그건 엄격하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예. 조선시대에 있었던 몇몇 사화들이 대개는 사초, 조의제문 같은 것도 대표적인데, 이런 사초 때문에 사화로까지 그런 비극이 이어진 사례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조선시대 특히 이제 연산군 때, 예. 폭군이라고 하는 연산군 때 사초를 빌미로 삼아서 이제 사화를 일으키는데, 사실은 사초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쟁을 하는 자들이 사초를 농단해서 이제 비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때도 연산군이 김일손의 김일손 사초 가져와봐라 또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사초를 가져와봐라 했는데 왕이 직접 사초를 본 것은 아니고 예. 신하들이 가서 좀 가려 뽑은 그 내용만 봤거든요. 예. 직접 보는 그런 과감한 행동까지는 연산군도 못했던 거죠. 그랬군요. 예. 그에 비하면 이번에 참 국정원이 이렇게 옛날에 왕도 보던 그런 문서를 겁도 없이 내준 것은 참 큰 문제군요. 이게 국정원 문서가 아니거든요. 예.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하명을 받아서 단순히 녹음을 하고 풀고 파이프를 이제 기능적인 역할을 했을 뿐인데 그게 자기 기록이다. 그래서 공공기록물로
이제 관리되던 것들을 일반 기록물로 자의적으로 재분류하고 예. 언론에다 쓰트리고 이건 뭐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예. 자, 하 교수님 잠시 간추린 뉴스 몇 듣고 다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에 이어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에 다시 소환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러시아 고위 인사들과 5시간에 걸쳐 육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육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고교에 총기 난사를 하겠다고 장난 전화를 한 이모 씨가 미국에 송환되는 일은 면하게 됐습니다. 뉴저지 워렌 카운티 검찰과 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2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가 한국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한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1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 만큼 미국에 송환 요청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구리 지역과 충청 이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내일까지 최고 120mm가 더 내릴 예정인 가운데 폭우로 교통사고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르시 대통령을 쫓아낸 이집트가 아들리 만수르 헌법재판소장의 임시 대통령 취임으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집트 군부는 무슬림 형제단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는 등 신속하게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요. 하일식 한국역사연구회 회장님을 모시고 어제 전국의 역사학자들이 그 경문을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가운데 한 분이 경문 내용을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조금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렇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국민께 드리는 글. 해서 제목은 국민주권 유린, 국기문란 범죄에 온 국민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제일 첫 문단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 주권을 유린하고 민주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행위를 덮으려는 집권 세력의 선동으로 상식적 판단과 이성적 사고가 실종된 듯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오랜 기간 많은 국민의 힘든 노력과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집권 세력의 연이은 불법 행위로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를 벗어난 현실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수고 언론은 이들과 공조하여 진실을 덮고 여론을 호도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 분노하면서 국민께 실상을 다시 알리고 민주공화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몇 가지 요구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몇 가지 요구를 밝혔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군요. 요구 사항만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재수사하여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의 불법 행위 관련자 모두를 엄벌해야 한다. 둘째, 새누리당은 저급한 궤변으로 혹세무민하는 선동을 즉각 멈추고 막 시작된 국정조사를 방해하려 들지 말고 석고되지 않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셋째, 국가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는 법적, 제도적 개혁 및 보완책을 마련하여 민주공화국이 정상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 모든 불법과 정치공작의 권한에는 권력을 사유화해 정략적으로 이용한 전 대통령 이명박이 있는 만큼 그를 원세훈과 함께 법정에 세워야 한다. 다섯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정치공작과 주권 교란에 책임이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조치가 미흡하면 각종 불법 행위의 암묵적 수혜자로만 남아 정통성에 타격을 입고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끝으로 여섯 번째, 진실을 가리고 왜곡에 열중하는 수구 언론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하 교수님하고 또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사학자들의 시국선언에 앞서 전국의 대학들 또 종교단체 이런 데서도 시국선언이 잇따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대학 총학생회의 시국선언을 이런 학생들의 이런 의견 표명이 최근에 좀 드물었는데요. 좀 평가할 만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요즘 학생들이 뭐 시사 문제에 관심이 좀 적다.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그런 말씀들 하시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에서만큼은 여러 대학에서 이제 성명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뭐 민주사회니까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또 어느 학교에서는 우리 총학생회에서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총학도 있고 있었죠, 한 군데가.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발언 자체가 정치적이거든요. 발언을 해야 할 때 침묵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 어느 한쪽을 암묵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또 다른 의사 표현이죠. 그것이. 그렇죠. 그것도 제가 하나 좀 주목을 한 것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연대인가 그런 명의로 이제 발표된 한예종 학생연대 이 시국선언이 참 내용이 괜찮다, 좋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 학생들은 모든 예술이 정치적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서 그런데 예술이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어떤 분위기, 틀 여기에 저항하고 벗어나는 것이 예술의 본질 아니냐. 이렇게 이제 프랑스 미학자 얘기를 언급하면서 우리도 발언하겠다. 차분하게 읽어보니까 참 생각이 정돈된 학생들이라.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 청취자 게시판에 지금 역사학자 선언문을 홈페이지에 올려달라는 분, 또 여러 가지로 이런 못 보신 분들이 구구절절히 진실을 밝히는 내용이군요. 페이스북에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학자들의 이 선언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초안을 누가 쓰셨어요? 초안은 제가 썼고요. 네. 회장님이 회장 맡은 분들이 되게 쓰죠, 아무래도. 네, 우리 부회장님하고 같이 다듬고.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도 봤습니다만은,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참, 짧지 않은 문장이면서도 또 너무 길지도 않고 적절한 분량으로서 아주 조목조목, 제가 이런, 평을 드리긴 못합니다만은 자관 잘 짚은 좋은 글이었다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아까 제가 읽은 경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을 그 요구사항에서 못 봤고요. 또 그와 함께 이랬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와서 독대하면서 수시로 보고하는 그 관행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할 때는 향후에도 국정원이 국내 공작하고 정치 개입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했더니 이명박 정권 때 부활을 했어요. 예. 다 알려지고 언론을 통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역사학자들이니까 역사적인 추론으로 미루어 보건대 보고만 받았겠는가. 예. 지시는 당연히 따르는 것 아니냐. 예.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조심스럽게 표현한다면은 이런저런 내용을 보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암묵적인 지시 아니냐. 예.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에다가 최고 정보기관의 책임자가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보고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 보고된 내용만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방향을 암묵적으로 지시한 것 아니냐.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겠죠. 얘기만 듣고 있었겠습니까. 의견 표명도 하고 지시도 하고 당연히 오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서 공사 구분 안 되고 예. 이러던 그 지난 5년 동안 불법 탈법이 오죽했겠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서 예. 진상을 규명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집권당에서 반대한다면은 새누리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회 출석을 반대한다면은 그들은 이명박의 범죄를 알고 있거나 예. 혹은 뭔가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행동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문하는 방법, 역사학적인 추리를 통해서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럼요. 개인적으로 그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어쨌든 선거가 전 정권의 하에서 치러진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이명박 대통령 단순히 뭐 그 시기에 대통령이 이래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임명한 원세훈 국정원장이 바로 이번 사건의 주모자라 할 수 있고 최고 책임자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를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얘기가 오가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그 선거가 당시 여당 후보인 박근혜 후보와 결코 무관했다고 볼 수 없는데 박근혜 후보의 책임론도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에 난 모르는 일이다. 조사하려면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라고 하 교수님은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성명서에서 이제 현재 수준에서는 각종 불법 행위의 결과적 또는 암묵적인 수혜자인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상당히 가다듬고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표현 상당히 가다듬고 좀 조심스럽게 이제 문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암묵적인 수혜자에 그치는 것인지 그건 이제 사실이 분명하니까 또는 그 이상의 공모자인지 또는 지시자인지는 아직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분명히 불법으로 왜곡 편집된 그 남북 대화록이 유세장에서 자기가 옆에 서 있는데 후보가 옆에 서 있는데 낭독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 과정 옆에서 다 귀로 들었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참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불법으로 빼돌렸다는 것을 알고 했다면은 공조한 셈이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빼돌린 게 불법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생각했다면은, 그것도 참 분별력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래저래 무관하다 할 수가 없죠, 지금. 오히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의혹이 그 당시의 후보자였고, 지금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는데 예. 정작 본인은 침묵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 침묵이 국민들로 하여금 더 의혹을 키우기 전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단호한 조치를 지시를 하고 후속 조치를 내려라. 그것이 자기 본인에게 쏠리는 의혹을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고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또 그 정당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지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에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고요. 당연히 불법적입니다. 그리고 야당 후보와의 격차가 뭐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었고요. 뭐 10%, 20% 차이도 아니었고요. 3%도 채 안 되는 차이였는데 이런 불법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면은 선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아직은 뭐 사과 또는 사퇴 이런 말이 뒤섞이긴 합니다만은 사퇴가 아직 강하게 목소리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사퇴를 주장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요. 예. 뭐 지금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에 이런저런 제 판단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뭐 흔히들 언급되지만 70년대 미국 닉슨이 하야한 사건을 기억을 뭐 하고 계시겠죠.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딱 40년 전입니다. 72년이니까. 그 당시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불법 도청했는데 그 불법이 드러나면서 현재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최종 책임을 지고 현직에서 물러났거든요. 예.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40년 전의 미국 수준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제 사실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뭐 지금은 뭐 말씀드리기가 좀 난감하지만 뭐 미국의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되죠. 참고 사례가 됩니다. 예, 그 정도로 뭐 충분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2일 날 며칠 안 됐군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는데요. 이제 곧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될 텐데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조사의 핵심은 뭐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왜요?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는 집권당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만 따지고 봐도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순 한글 문서도 제대로 문맥이 맥락이 독해가 안 되고 억지를 써오고 그랬었는데 국정조사인들 제대로 되겠느냐. 물론 최선을 다하라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권하겠지만 뭐 큰 기대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 일단 비관적인 생각부터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랬고, 아무리 석고대죄하면서 진실이 드러나게 하라고 외쳐도, 뭐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자신들의 범죄가 함께 이제 폭로되는 것을 스스로인들 원하겠느냐? 그걸 원해서 석고대죄할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애초에 그런 행위를 했겠느냐? 뭐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더라도 언제부터 공작 정치를 하기 시작했는지, 누구 지시였는지, 이명박 대통령이었는지, 아니면 국정원에서 알아서 한 것인지 좀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또는 명백한 정황적인 증거를 드러내고 이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 최근에 가장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입에 오르내리는 국가기관 중에 하나가 국정원 아닙니까? 뭐 국정원의 범죄 행위는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졌으니 이미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공공연히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검찰이 결과를 밝혀놨기 때문에요. 범죄라고.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잘라낸다든지 대폭 수술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국정원 없다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저렇게 말썽꾸러기라면은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런 폐지론도 주장하는데요. 하 회장님은 이런 양론 중에서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사견이어도 좋습니다. 폐지를 격분한 나머지 국정원 폐지를 주장하는 심정도 이해는 가는데, 예. 아니 전 세계에서 국가 간에 다 경쟁을 하고 정보 수집, 첩보 활동하는 게 당연한 건데 뭐 아주 없앨 수야 있겠습니까만은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번에 국정원의 행위를 보면 도대체 제가 가장 경악했던 것은 순한글로 된 남북정상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는 그 마당에 예. 국정원 관계자들이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예. 우리는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NLL 포기보다도 더한 발언이라고 생각했다, 판단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더군요. 그래서 예. 어제 제가 성명서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했지만, 아니 순한글 전문 문자 해독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고 문장과 맥락을 파악을 그 정도밖에는 못하는 사람들이 국정원에 앉아 있고 청와대를 움직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국정원이 아니지 않느냐. 아주 기가 막힌 따가운 지적을 현실이거든요. 하셨군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 그런 정도의 그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을 사찰하고 이런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예. 자, 하 교수님. 오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방송은 또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짧게 인사 말씀을 한 10초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어제 발표한 이유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과 함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범죄를 끝까지 추궁해서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다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하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일식 한국역사연구회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죠? 실내 기온이 28도가 넘어야 냉방기를 돌릴 수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28도입니다. 내일 저녁 6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규탄과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국민 촛불문화제가 있습니다. 부산은 7시에서 서면, 7시에 서면에서 또 대구는 6시 중앙로 CGV 한일극장 앞에서 그리고 광주는 6시 금남로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역사학자들의 시국 쓰는 이름이 경문이라지요. 윤민석 씨가 만들고 오지총 씨가 부른 경문이란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